오늘 마음이 아픕니다. 왜 마음이 아프냐 하면은 우리 다 같이 교육을 들으면서 어쩌면 굉장히 불행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 불행하냐 하면은 돈 잘 벌어서 행복한 사람 본 적 없는데 돈 잘 버는 방법만 얘기하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돈 잘 버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어쩌면 제 얘기는 학원을 망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학원을 한 18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18년 하기 전에 대학교 시절에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돈을 환산하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해서 정말 재수가 좋아서 한 달에 3천만 원 번 적도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원을 한 4번째 정도 하는데 계속 수입 구조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수입 구조가 떨어지는데 제가 거기에 비해서 그만큼 불행해졌냐 하면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면 불행한 일을 하면 불행해집니다. 이런 행복에 가치하고 항상 반비례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사실이죠. 팩트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기 나와 있듯이 의혈학파라치보다 더 멋있는 게 범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얘기인데 범법자는 왜 범법자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우리는 법을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범법자죠. 예. 그런데 의혈학파라치라는 것은 정의의 피를 가진 학파라치라는 얘기죠. 정의의 피를 가진 사람은 드러내놓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숨어서 합니다. 우리 홍일동, 윤꺽정 이런 분들 숨어서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죠. 자,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법을 이로운 사람이죠. 남이 하면은 뭐고 자기가 하면 노맨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의혈학파라치가 만들어진 것은 글쎄요, 위대한 각하 때문에 그렇겠죠.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안 웃으세요. 사실 우리 일조에서는 어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치와 철학의 문제에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가치와 철학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행불행을 결정짓는데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 사람 한 4번 말아먹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일종의 변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그 생각이 절대로 틀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다름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이 인정해 주면 되니까요. 저기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우리 현실이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아까 4층 전체를 학원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350명 정도 1년 만에 이렇게 했다라고 아주 부드럽고 조곤조곤하게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죠. 그분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원장님들도 어쩌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기관지가 안 좋으셔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인간적으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분의 가치 저렇게 기관지도 안 좋으시고 나약하신데 그분이 과연 어떻게 성공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저분은 정말 지독하신 분이에요.
지독하다는 말을 조금 좋게 얘기할까요? 철저하신 분이에요. 저분은 있잖아요. 서울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 프로그램에다가 자기의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런 분들은 이 사회에서 꼭 선두주자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고민하고 훨씬 많이 노력하셨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분이 한 명도 없었던 작년 11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 10개월, 11개월 이렇게 지났죠. 350명이 되었을 때, 글쎄 행복지수가 350배가 되었을지, 아니면 행복지수가 2배가 되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그때는 새벽 3시, 4시, 어떨 때는 밤을 새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아도, 예? 자식하고 행복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 시간에 밤을 새고 나면 그 다음날 자식하고 그만큼 행복해질까요? 자, 저는 그런 철학과 가치의 문제, 이런 문제가 어쩌면은 우리 학원 원장님들이 지녀야 되고, 그래야 오랫동안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봐요. 어저께 참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오늘도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지옥이더라고요.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들을 다 듣고 우리 학생들에게 다 그렇게 완벽하고 철저하게 해봐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1년에 훨씬 더 많이 자살할 겁니다. 그 아이가 있잖아요. 나무 아이가 아니라 제 자식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이 검은 양복을 입고 오신 수많은 분들을 봤을 거예요. 그분들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뭐 다른 게 좀 그쪽일 가능성이 참 많은데, 어쩌면 우리는 그분들 앞에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너희들은 다단계고 우리는 그래도 교육 사업을 하는 사업가, 교육이다. 그런데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뭘까요? 우리 여기서 교육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돈 2배 더 벌자고 하는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박수도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3분의 1밖에) 안 치셨는데 돈 버는 얘기 해야 되겠네요. 돈 버는 얘기. 저 3천만 원 벌었던 얘기 해드릴까요? 조금 사실은 우리 현실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담과 아발론하고 우리 서일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제가 이 서일을 하기 전에 또 다른 프랜차이즈 프로그램도 영어로 많이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좀 쉬다가 서일 프로그램을 보니까 참 많이 진화했더라고요. 참 많이 진하고 참 진실되고 참 정의롭고, 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청담이나 아발론하고 우리 현실을 비교해 볼까요? 그들이 보통 서울지방에서는 적게는 10억, 많게는 20억 정도 돼서 청담과 아발론을 해요. 우리는 적게는 3천만 원, 많게는 1억 정도 돼서 아마 서일 영어를 할 거예요. 또 그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비가 3억 정도 하는데 우리는 330만 원, 550만 원이죠. 아니에요? 네. 그들은 한번 학원을 오픈하면은 3억 정도를 마케팅, 광고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글쎄 학원 열어서 1,000만 원 투자 한 원장님들 많으시죠? 예? 그렇게 분분하시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이긴다라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있잖아요. 나쁜 짓 많이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그들이 바보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덜 똑똑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있잖아요. 돈의 논리에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있잖아요. 그들보다 돈의 논리에 덜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청담 산업 프랜차이즈 가맹비 투자해가지고 20억 투자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의 논리에 우리보다 더 완벽하고 철저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겨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저께 퍼스널 브랜디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역에 정서할 때 항상 이렇게 제가 오락박자가 되네요. 괜찮습니다. 지역에 정서할 때 그 정자가 정이 있어야 된다는 정이죠. 그 정이 뭐냐면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아벌론이나 정당이나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참 저는 비참하고 처절했었어요. 왜 비참하고 처절했었냐면은 뭐 콜팝도 주고 상품권도 주고 하루 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당과 아말론에서 콜팝 주고 상품권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놀아주고 이렇게 해요. 아니, 교육을 정말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더 교육적인 것에 아이들 더 불행에 안 떨어지도록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놀고 콜팝 주고 그거는 정말로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그게 어쩌면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아주 비교육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반증은 아닐까요? 참 글쎄요. 제 혼자만 생각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돈 잘 버는 원칙과 가치와 철학의 문제는 저는 별개라고 봐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로 가치와 철학의 문제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는 이거 실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학원에 어떤 분은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은 10시에 나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분 그리고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10시에도 안 나가시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제가 18년 동안 학원을 해봤으니까 말이 좀 그래도 18년이죠. 그런데 학원을 보통 12시나 1시 이렇게 나가시는 원장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주위에는 특히 오래 하시는 원장님일수록 더 거기 매너리즘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10시에 나가시는 원장님께서 한 얼마시라고요? 한 2시간 한 20분 전에 나가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퍼스널 브랜드 지역적인 정으로서 마케팅하는 방법은 여러분 원장님들께서 20분만 일찍 나가서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건물 주위를 담배꽁초를 주우시고 자기 길거리 앞에 한 20m 정도를 월화수목금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변함없이 한번 해보세요. 20분만. 그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내공이 쌓여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학원 있잖아요. 언젠가 그것이 큰 힘의 바탕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돈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하루 한두 번째 주실 때 속된 말로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이걸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여러분이 뭐를 깨닫냐면 여러분 돈을 깨닫고 돈을 터득해요. 그 돈을 깨닫고 돈을 터득하는 순간 여러분은 진실로 행복할 수 있어요. 누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도 못하는 일이죠.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꼭 위대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많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버는 문제하고 가치와 철학의 문제, 행복의 문제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자의 노동경에 나오는 우공이산이라는 얘기죠. 자, 우자가 저게 어리석을 우자인데 여기서는 우공은 사람 이름을 지칭한 거예요. 충무공 할 때처럼. 그런데 어리석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라는 말과 반대가 아니라 가장 똑같다라는 얘기죠. 우직하다는 말은 가장 이 세상에 성인들이 행한 행동들이죠. 성인들이 얍삽하게 행동했어요. 성인들이 콜밥 주고 자, 한 달에 한 번 놀고 이렇게 했습니까? 돈 잘 버는 원칙과 가치와 철학은 분명히 다른데 그 공통점은 전부 다 돈 잘 버는 사람도 정말 철저하게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고생을 하는 것을 무릅쓰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산을 움직일 정도의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한 사람 돈 벌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그렇게 오늘 하루만 쓰레기 줍는 게 아니라 내일 또 쓰레기 줍고 일관성을 가지고 매일 쓰레기 줍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한 얘기는 우리 교육자라고 우리는 항상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를 만드는 교육을 하는 거 아니고 스티브 잡스에게 매일 요거도 먹는 회사의 직원을 만드는 교육을 저는 하고 있다라는 생각. 아니면은 여러분 자녀가 다 삼성이라는 회사에 들어가면은 행복하겠지만은 삼성이라는 기계의 한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 자식은 어쩌면 행불행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불행하고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 어쩌면 그런 인재를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요. 어저께 우리 박영 회장님께서 사교육이 참 교육의 가치를 드높였다라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아마 박영 회장님의 가치가 바로 우리 그런 인간을 교육시키는 사교육이 되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이렇게 예눌러서 표현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 얘기를 귀담아 듣고 계시는 분도 있고 지금 아이폰을 가지고 이렇게 세 분이서 한강을 나누신 분도 계시는데 자 만약에 저렇게 웃고 얘기하고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할까요? 사인이 여천이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얘기고 인내천이 사람처럼 귀하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라는 얘기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라는 얘기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서인이라는 큰 울타리에서 사랑하자고 뭐 한번 목표를 가지고 다녀보자고 왔는데 저기 왼수라고 적어놨는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처님이 된 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처님 된 적이 언제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자식을 다 낳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다 그때는 예수님 부처님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식 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처님 된 적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러브 이즈 블라인드라고 사랑에 눈멀었을 때 예수님 부처님처럼 지금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왼수를 아마 사랑했을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리고 그냥 예달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지도했으면 하는 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주절주절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기타마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권정승 선생님 말씀 한마디만 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감할까 합니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 속에는 정이 있어야 된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 속에는 인간이 있어야 된다. 감사합니다.